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 정성기 지음 헤이북스. 요리 삼매경. 요즘 요리하는 남자가 인기라던데 요리하는 할배도 인기 리스트에 오를 수 있을까? 직업이 아니면 내 나이 또래의 요리하는 할배는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대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흔치 않았으니 말이다. 물론 시대가 달라져서 최근에는 남자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 중 하나가 요리라고 하던데, 어린 손자 녀석한테도 좀 더 크면 틈틈이 요리를 가르쳐야 할까 싶다. 사실 나도 징글망가 살기 전에는 라면도 잘 안 끓여 먹었다. 그러니 칼질인들 제대로 했겠는가. 처음에 요리를 시작했을 때는 손도 무지 많이 베었다. 한 번은 무채를 썰다가 손바닥을 크게 베어서 병원에 가서 꿰매기도 했다.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채 써는 것에 대해 공포가 생겼다. 물론 지금은 실처럼 가늘게도 썰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게 실력을 쌓을 때까지 몇 번인가 더 손에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칼질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단순히 가늘고 잘게 썰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요리를 하려면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부엌칼이 필요한데, 육류를 썰기 위한 것과 생선을 자르는 것 외에 채소를 써는 것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 또 칼이 무디면 육류가 썰리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게 되므로 칼날도 잘 갈아 놓아야 한다. 적재적소에 맞는 칼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도 요리할 때 갖춰야 할 덕목이며, 재료와 요리법에 따라 칼날을 세우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 뒤로도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뿐인가 처음에는 화상도 많이 입었다. 얼마나 요란하게 음식을 하기에 화상까지 입을까 싶지만, 사고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원인이었다. 가장 큰 화상 사고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곰국을 끓일 때였다. 뜨거운 국물을 다루고 있는 내게 어머니가 자꾸 말을 걸고 신경을 분산시키는 바람에 덜컥 화상을 입고 말았던 것이다. 게다가 제대로 치료를 안 한 채 대충 약만 바르고 계속해서 물을 만지다가 더 크게 더 신었다. 하는 수 없이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엄중한 경고를 듣기도 했다. 이후로 요리할 때는 어머니를 주방에 오시지 못하게 해야만 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징글마음 전용 취사병으로 요리에 입문한 나는 젊은 사람들의 인터넷 블로그를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새댁들의 요리 레시피도 꼼꼼하게 보고 전문가들의 요리도 찾아가며 공부했다. 특히 요리 블로거 중 비바리에게는 쌤이라 부르며 사사하듯 그의 요리 레시피를 텍스트로 삼았다. 그 외에도 요리 블로거들의 레시피를 살펴보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배운 것을 복습하듯 여러 번 요리하여 내 스타일로 개선하고 응용하면서 징그맘을 위한 요리의 체계를 배웠다. 지금껏 경험해본 바로는 새로운 요리법이나 식재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요리를 직접 해보고 실패도 성공도 경험해봐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다. 한두 번 레시피를 따라해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익히지 않으면 매번 다시 레시피를 찾아야 한다. 또한 요리는 손맛이라는 말도 있지만, 김치나 겉절이 하나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연구하고 개선하고 또 머릿속에서 나름의 매뉴얼을 만들어가며 요리를 한 사람과 관심과 노력 없이 답습만 하는 사람의 결과물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김치 담글 때도 녹말풀이나 죽을 사용한 것과 그냥 양념으로만 버무린 결과물은 맛도 깊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단 말이다. 맛집이나 대박집으로 소개되는 음식점들도 보면 식재료에 대해 연구하고 양념재료 한 가지라도 더 고민하고 조리법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 성공의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
무엇이든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옛 성현들의 배워야 산다는 가르침이 진리이지 싶다. 직접 요리를 하는 시간은 징글맘의 삼시세끼를 준비할 때이지만 나의 요리 공부는 수시로 진행되었다. 특히 한밤중이나 첫 새벽에도 불철주야 주경야독의 표본처럼 요리 공부에 몰두했다. 사실 이것이 순수하게 내 의지는 아니었다. 불시에 잠자리에서 소환당한 밤마다 잠을 설치며 징글맘의 라이브 공연 또는 라이브 사고 현장을 수습하거나 밥상을 시도 때도 없이 차려야 했다. 어차피 깨어 있어야 하는 새벽에는 달리 할 일이 없으니 컴퓨터를 검색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또는 책을 읽으며 지냈던 것이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를 달고 지내야 했던 그 시간에 그나마 내가 요리를 하며 지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 덕분에 이렇게 혼자 배우고 흉내를 내다가 응용하고 개발하면서 인터넷 블로그에 공식적으로 올린 요리가 어느덧 500가지에 이른다. 또한 네티즌들의 주목을 많이 받은 아하, 그렇구나. 선정된 것도 40가지에 이르렀으니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 것은 아니라 믿는다. 특히 나는 요리를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사실 살면서 오롯이 몰입하고 그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것도 삶의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좋아하는 일도 상황 때문에 할 수 없거나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한 채 온전히 몰입하는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던가. 이 나이에 이렇게 요리에 몰입하여 나만의 요리도 만들고 또 그 음식을 징글맘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니 나의 취사병 생활은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또 그것으로 징글맘의 건강을 지금까지 지킨 것에 대해 나름의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지난 9년 동안 달력에 매일의 식단과 만들 음식을 메모해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요리를 연구하고 있다. 어머니의 식단을 짤 때는 충분한 영양소 섭취와 채소 등 싫어하는 식품도 섭취할 수 있도록 재료와 요리법의 변화를 많이 연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샐러드 요리법이다. 감자를 비롯해 채소류를 안 드셔서 피부 트러블의 원인으로 지적받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어머니 덕분에 평생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렇게 개발된 요리 중 하나가 바로 고등어 스테이크이다. 징글맘은 맵고 짠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같은 재료라도 토속적인 음식보다는 양식을 좋아하는 터라 단순한 구이나 조림 방식을 벗어나 값싸고 영양도 좋은 고등어 요리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요리법을 연구하다가 시도하게 된 것이다. 고등어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뼈와 가시를 발라낸 고등어 살코기를 백포도지에 담가 비린내를 없애고 풍미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없어서는 못 마시는 백포도주를 사용하려니 좀 아깝기도 하지만 양질의 음식을 위하여 양보하기도 한다. 소스 재료로 과일은 사과를 선택하고 채소류로는 고구마와 당근, 양파, 양송이에 추가 양념으로 마늘을 준비했다. 취향에 따라 마늘을 통째로 넣고 파슬리를 넣으면 더 좋다. 아무래도 노인을 위한 요리인 만큼 채소류들이 완전히 익도록 물에 넣어 먼저 끓이고 그 후에 마가린과 스테이크 소스, 케이크 시럽을 넣고 후춧가루도 조금 뿌린 후에 고등어 살코기를 재웠던 백포도주를 부어서 양념을 만든다. 다음은 뚜껑이 있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등어 살코기를 얹어서 굽는데 타지 않도록 2분마다 한 번씩 뒤집으면 된다. 이때 기름이 튀어서 위험하니 화상을 입지 않도록 꼭 긴팔옷과 면장갑 착용을 권유하고 싶다.
고등어 살코기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면 보기도 좋고 맛도 더 좋은데 여기에 백포도주를 넣은 소스를 뿌리면 북유럽 스타일의 고등어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고등어를 백포도주에 2시간 정도 재워두면 정말 새로운 맛의 고등어 요리가 되고 식용유가 아니라 버터로 구우면 더 풍미가 깊은 고등어 구이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애비야, 정말 니는 요리 박사야. 이 스테이크는 생전 처음 먹는 맛이야. 어느 년들도 이런 거 만들어주지 않았어. 정말 네가 최고야. 욕대학 총장다운 품평이다. 첫 완성품을 징글맞게 들으니 너무나도 맛있다고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다. 역시 관객의 기립박수가 배우에게 최고의 칭찬이듯 요리사에게도 먹는 이의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최고의 보람인 것 같다. 가끔은 미리 카레볶음을 만들어 구운 고등어에 부어서 드리면 이것도 징글맘은 따봉이라며 맛있게 드시니 보는 내가 더 행복해진다. 내 요리의 팬이 된 사위와 손주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양념구이도 새롭게 연구한 결과물이다. 저민 마늘과 생강, 굴소스로 양념을 만든 새로운 맛의 고등어 양념구이 역시 요리를 즐길 대상의 기호와 재료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까라는 주제는 늘 내 몰입의 화두가 되어준 것 같다. 물론 내 요리에서 가장 큰 화두의 시작점에는 징글맘이 계셨다. 무슨 일이든 미치도록 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징글맘을 위한 요리를 만들면서 터득하게 되었으며 요리 그 자체에 몰입함으로써 내 선택과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만족감도 느끼니 바로 이것이 일상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